대체 이런 것까지 왜 알아야 됩니까? 예? 왜냐고요? 똑똑해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상식 공부를 해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매몰 비용이란 단어가 있어요. 매몰 비용. 뭔지 아십니까? 매몰 비용은 뭐 95회 보고 있었네.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매몰 비용 땅에 묻는 비용인가요? 그치. 뭐 매몰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파헤쳐 보자면은 지출하고 나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비용들, 그런 거를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데 그 희박한 걸 알면서도 이미 투입된 비용이 뭔가 아깝고 아쉬우니까 계속해서 비용이랑 시간을 막 투자하는 거야. 계속 매몰시켜버리는 거야. 요럴 때 우리가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물건을 샀는데 좀 불편하다고 느끼면서 일단 그럼 샀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치. 계속 쓰는 그런 상황을 뭐 말씀하시죠. 그러면 합리화를 시키기도 네. 하고, 사실은 우리가 정리도 되게 중요하고 빨리 포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계속 거기에 집착하고 막 마음이 엮여 있으면은 네. 될 일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고 또 마음속에 그리고 실제 행동 속에서 이 매몰 비용 속에 해당되는 부분을 얼른 커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96회까지 풀어온 퀴즈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다 지식이 됐으니까. 지식이 됐죠? 오늘은 이러자. 안 풀리는데 계속 고집 부려서 매몰 비용처럼 퀴즈 풀지 말고 네. 요 찬스도 한번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대 최단 시간 녹화 예고 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출발!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상,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요. 생소한 단어이지만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SNS, 플랫폼 서비스, 지도와 내비게이션 등 앞으로 이런 메타버스의 영역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퀴즈와 함께 메타버스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이제 뭐 달리는 버스가 아니라 VERSE구나. 메타버스. 솔직히 딱 찝히는 게 뭐야? 저 23살. 나도. 네. 뭐지? 뭘까? 그 가상의 그런 사이버가스 아담. 이런 느낌. 아담의 따님인가요? 그게. 23살 김래아로 하겠습니다. 네. 누구지? 김래아는 LG전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구현한 가상 인간입니다. 올해 나이 23살의 그녀는 SNS에서 싱어송라이터 겸 DJ로도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인데요. 미국의 KFC는 지난해 창업주 커넬 샌더스를 가상 인간으로 다시 창조했는데요. 이처럼 사이버 인플루언서를 홍보대사로 활용하려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홍보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 레아 씨한테 뭐 문제 풀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쵸. 소리만은 그냥 니주였네. 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사람 대신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공기 인형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개업한 가게의 홍보를 위해 신나는 음악과 함께 공기의 힘으로 춤을 추고 있는데요. 이것은 1996년 아틀랜타 올림픽에서 처음 등장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당시 예술가 2명의 합작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춤추는 인형, 에어댄서, 스카이댄서 등 이 인형을 부르는 이름도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기 인형의 원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뭐 이러는 맞아요. 애들이 막 이거 원래 이름? 이게 전혀 다른 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춤추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만든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요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틀란타 올림픽이면 응원단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응원을 위해서 만든 응원 도구였던 거예요, 처음엔. 정답 치어리더. 두 단어의 조합인지 아니면 그냥 딱 한 단어인지. 두 단어의 조합. 영어? 영어. 그러겠죠? 얘가 키가 커요, 일단. 그쵸? 그게 핵심입니다. 키가 커요. 톨가이. 맞아? 비슷합니다. 톨보이? 정답입니다. 와. 야, 이거 맞춘 겁니다. 이걸 정말 맞췄어요.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그 이제 병아리 감별하듯이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잠깐만 키가 커요 하면서 딱 꺼내니까 제가 딱 보고서 톨가이 하고 가이보이. 하고 톨보이 그럼 바로 들어갔습니다. 와, 천재다, 우리.
공기 인형은 플라이가이 혹은 톨보이라고 불렸는데요. 플라이가이. 미국 휴스턴에서는 도심 환경을 어지럽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사용 금지시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심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농촌에서 허수아비 대용으로 또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람이 어떻게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지잖아요. 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애도 있고 웨이브 하는 웨이브 애도 계속 하는 있고. 애도 있고 한쪽 손만 이렇게 돌리는 애도 어디 있고. 묶어놓으면 또 막 계속 이렇게만 되고. 그치. 우리 김래아 씨 지나갔고. 혹시 아바타 골라? 아바타 가자. 아바타로 아바타, 가보겠습니다. 아바타는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유래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스노우 크래시에는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국가가 존재하는데 이곳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은 아바타라는 가상의 신체를 통해 활동해야 한다는 설정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바타는 분신이나 화신을 뜻하는 말로 내려오다, 통과하다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 아바와 아래, 땅의 뜻의 테라의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슬람교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랍어로는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랍어? 많이 써요? 저희가 모를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쓰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가 뭐 지금 가나다 조업을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저희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케이. 힘차게. 오늘 방송 하나, 둘, 셋. 오늘 첫 번째 찬스입니다. 뭐야? 객관식 힌트입니다. 오케이. 보기 드리겠습니다. 1. 발코니 2. 모스크 3. 스모크 4. 모로코 5. 마스크 알았는데. 이거 이태원에도 있거든요. 아, 이태원 소방서 위쪽에? 맞아요. 아, 알지. 아, 우리 알았네,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모스크. 정답입니다. 안 맞췄다. 발코니, 스모크, 모로코, 마스크. 발코니가 좀 좋았어요. 발코니가 그러니까 발코니 왜 이렇게 헷갈렸어? 의외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페토 가볼게요, 제페토. 네. 제페토가 피노키오에 나오나? 네, 그 피노키오 할아버지인데 이것도 어플이 있어요. 앱이. 제페토? 네. 제페토는 우리나라 N사에서 만든 대표적인 가상세계 플랫폼입니다. 아, 농심에서 만들었구나. 농심. 예. 이 서비스의 취지는 온라인상에서 또 다른 나의 아이덴티티를 창조함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해 유저들이 꿈꿔오던 이상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제페토는 동화 피노키오에서 피노키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이름에서 따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짓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거짓말. 정답, 빅뱅.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쉽게 속아 넘어간다. 이것은 1000만 부 이상 발행된 나의 투쟁이라는 자서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정답. 히틀러. 정답. 우와! 소름! 진짜야? 히틀러야? 우리 상훈이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퀴즈를 풀어서 또 똑똑해진 것도 있지만 평소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각종. 예. 세 문제 풀었죠? 네. 주제를 가야지 그러면 아무래도 주제 한번 가고 마지막 기분 좋게 대결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관련된 퀴즈 드리겠습니다. 3인칭 슈팅 게임인 포트나이트에서 미국 유명 래퍼 트래비스 스콧의 콘서트가 열려 1230만 명이라는 접속자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온라인 콘서트를 감상하는 것이 흔하지만 게임 속에서 콘서트를 감상했다는 것이 특이한데요. 현실과 상호작용을 하는 가상세계라는 메타버스의 개념이 게임에서 현실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국내 인기 그룹인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의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포트나이트에서 최초로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파티 로얄 메인 스테이지에서 이 아이템을 판매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아바타가 어떠한 능력을 갖게 해주는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알아? 알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뭔데? 저 일단 포트나이트 게임도 했고요. 오케이. 이게 그 아이템을 사면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캐릭터가. 정답입니다. 와, 문상훈이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여러분. 우와. 다 알잖아요. 게임, 영화, 드라마, 뭐 책.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도 보면은 막춤 같은 거 엄청 춰요. 그게 재밌거든요 또. 와 이게 신기하다. 이런 걸 어떻게 사람들은 개발해서 연결을 짓고 대중들을 또 환호하게 만들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럼 뭐 마지막 대결 진영 해볼까요? 그렇죠. 우리들의 축제와도 같은 시간, 그리고 더 많은 퀴즈를 풀 수 있는 시간. 대결 진이와 훈이. 대결 진이와 훈이는 사이버 인플루언서에 관련된 객관식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단식이.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상 인플루언서로 1990년대 사이버 가수로 활동한 이는 누구일까요? 아담. 1. 류시아 2. 아담 3. 이브 하나 야 뉴시아 뭐야? 하나 둘 셋 뉴시아가 먼저인가 봐. 정답 2번입니다. 에? 뉴시아 누구야 그러면? 에? 아담 다음이에요? 그럼 이거 함정인 줄 알구나. 다음 중 2018 타임지가 선정한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들기도 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1. 릴 미케라 2. 이마 3. 키즈나 아이 다 누구야 그게? 하나 둘 셋 찍어. 정답 1번입니다. 누구야 1번이? 모르겠어요.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 KFC의 콜로넬 샌더스는 게임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었을까요? 1번 치킨집 경영하기, 아니야. 2번 치킨 배달 레이싱하기, 3번 샌더스와 연애하기. 난 연애하기 같아. 하나, 둘, 셋. 정답 3번입니다. 아싸. 샌더스와 연애하기 대박이다.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가상 인플루언서 개념을 도입한 SM의 에스파이 멤버들은 각자의 상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멤버 카리나의 엠블럼은 무엇일까요? 1번 별, 2번 달, 3번 하트. 하나, 둘, 셋. 달이야 달. 어이구. 정답 3번입니다. 하투구나. 사람과 닮았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을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 불쾌한 골짜기 2. 사탄의 인형 3. 시간과 정신의 방. 하나, 둘, 셋. 뭐지? 정답 1번입니다. 오케이. 온 거 뽑아. 알겠습니다. 제발 빠밤. 영화 속 볼펜이 실제로 있다? 당근 볼펜. 당근 볼펜? 영화 속에 뭐 이런 게 나와? 어떤 영화에 나와요? 오유. 이게 뭔데? 이게 어디 영화에 나와? 주토피아? 녹음기인가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참 뭐야. 녹음이 되긴 되는데 거의 오늘 내일 하는 할아버지 수준으로 녹음이 되는데? 맞아요. 감사합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지난주에 이어서 이인복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요즘에 가장 핫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거 알면은 주변에서 IT 좀 아는데? 방구 좀 끼는데? 뭐지? 메타버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저희가 메타버스. 또 퀴즈를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이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할 때 불을 지른 사건이 하나가 있는 게 이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 요즘 미국 10대들이 많이 하는 게임인 건가요? 요즘이란 말을 빼야 되는 게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이 하던 게임입니다. 어. 국내에서도 유저가 꽤 많은 편인데 아. 이 게임 유명한 이유가 상장을 해요. 이걸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게임이 도대체 뭐길래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 기업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았느냐? 이 회사가 29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3조거든요. 이게 주식이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일단 기업 가치는 이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회사 로고 딱 보시면은 그래픽 카드. 그렇죠.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네. 엔비디아. 자, 바로 이 회사를 만든 인물 중에 하나인 젠슨 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20년도에 앞으로 20년은 공상과학입니다. 우리는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현실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딱 이야기를 하면서 메타버스 이즈 커밍.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한마디 딱 한 거예요.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데? 라면서 이제 찾기 시작했었고 이 용어가 퍼지기 시작했던 계기는 이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 메타버스가 뭘까? 지금 이야기 드렸던 내용. 두 번째가 사례를 좀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 메타버스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들 너무 많으니까.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 그래서 뭐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 이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보죠. 좋습니다. 자,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이야기 드리니까 너무 많죠. 우리 게임도 얘기했어요. 네. 영화도 있는 것 같고 또 뭐가 메타버스가 될 수 있을까?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사람들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비영리 기술 단체인데 ASF라는 곳에서 네. 메타버스의 정의를 내렸어요. 총 4가지로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그리고 가상 세계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울 색이 뭐지? 그렇죠. 이 거울 세계에 해당하는 게 뭐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내비게이션. 현실 세계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똑같이 만든 것들을 거울이라고 하자. 예. 그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이런 것들. 자, 증강현실은 너무 유명하죠. 증강현실은 AR로 보통 이야기가 되죠. 예전에 드래곤볼 같은 것들 만화 보게 되면 스카우터, 네. 터미네이터가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은 두 분의 공격력이 나오는 거. 지금 어떤 상태이신지 피곤한지 아닌지 나오죠. 쫙 나오는 네. 것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AR에 대한 것들. 가상 세계라고 하는 것들은 아예 뒤집어 쓰고 어딘가 사이버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 체험을 하는 것들. 이제 하나 남은 게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게 있죠. 라이프 로깅이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제일 많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하루 내가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내 시간을 다 어디로 썼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밥을 먹었을 때 얼마를 썼었고 이동할 때 얼마를 했고 근데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SNS. 뭐 SNS 올리잖아요, 우리는. 라이프를 로깅한 거죠.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것들. 자발적으로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모든 사람한테 로깅을 하고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기록을 남긴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가상세계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종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AR 같은 경우에는 포켓몬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우리가 라이프 로깅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거울 세계는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것들, 아니면 지도에 대한 것들, 가상 세계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VR에 대한 것들 네. 이렇게 조금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4가지. 예.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가장 새롭고 가장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귀로 듣거나 라이프 로깅을 하거나 이건 신선하지가 않잖아요. 네. 우리가 신선하려면 아까 전에 로블록스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뭐길래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상현실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어? 이 두 개가 제일 신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의 초점도 그쪽에 맞출 텐데요.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유명, 가장 최근에 보셨던 것 중에 레디 플레이어 원. 그렇죠. 그 얘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어서 유명했었고 뭔가를 쓰게 되면 현실 세계에서 나의 현실은 지금 빈민촌에 있지만 얘를 쓰는 동안에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가상의 세계에 가서 내가 뭐든지 될 수 있어.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확장현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혼합현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멀티버스에 걸맞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세기말이었었던 뭐지? 총알을 피했던 매트릭스. 그렇죠.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벌써? 이게 거의 완벽했었던 것 같아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완전히 다른데 가상 세계의 나는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영화들도 있었고 가장 최근엔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드라마요? 예, 현빈이 나왔었던 시크릿 가든?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아람브라군요 추억. 네. 했었죠. 꽤 수준 높았었습니다. 어. 눈에 렌즈를 끼고 가면은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만 앞엔 검이 보인다라든지 싸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관심이 이쪽엔 계속 고조가 됐어요. 메타버스를 잘 알려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작품들이네요. 네. 근데 이거를 잘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가 가상세계 안에 들어가는 거. 매트릭스가 그랬었죠. 이걸 쓰게 되면 가상세계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가상세계 밖에서 가상세계를 경험하는 거.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이쪽 시장을 좀 보셔야 돼요. 예. 제가 이 두 장의 사진 보여드리면 아까 나왔던 거거든요. 네. 레디 플레이어 1과 로블록스. 두 개가 같은 메타버스라 그러는데 좀 다르네요.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저는 정의 이렇게 내립니다. 한쪽은 소셜 게임. 소셜에서 우리가 뭔가라는 것들, 협업을 하거나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것들. 다른 쪽은 진짜 내 몸이 들어가는 가상현실. 자, 이 중에서 제일 눈앞에 가까운 게 소셜 게임이죠. 그럼 이렇게 현실 세계와 약간 다른 새로운 라이프, 새로운 삶.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일탈을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현실을 싫어서도 있겠지만 현실을 내가 유지하면서도 가상도 경험하고 싶어요. 여기서 제일 유명했었던 게임이 뭐였었냐면은 이거 너무 오래된 게임이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심즈. 심시티? 네, 심시티랑 비교했고 심지랑 비슷했는데 세컨드 라이프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이름 너무 잘 졌잖아요. 세컨드 네, 라이프. 네. 이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나온 게 2003년에 나왔어요. 근데 2003년이면 이거 해야 돼요. 모니터 보면서. 그렇네. 볼마우스로. 네, 불편했죠 조작이. 음. 사람을 만나는 게 목적이라면 이거보다 더 간편한 게 나왔어요. 네. 뭐가 나왔느냐? 얼굴채. 페이스북이 나왔죠. 아. 페이스북이 나오면서 게임이 SNS에 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SNS를 더 많이 하지 가상 게임 속에 사람들 만나는 건 난 그거 안 해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주변엔 좀 많을 거예요. 예. 그게 좀 터닝이 돼서 돌아온 계기가 뭐였느냐? 새로운 게임이 하나 등장했죠. 바로 포트나이트입니다.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은 비슷한 게임이 하나 더 있었어요 원래.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가 있었어요. 배틀그라운드의 아류작이다 그래서. 둘 다 이 게임들은 배틀 로얄이라 그래서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들을 그 섬에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 게임인데 언젠가부터 두 개의 결이 달라졌어요. 일단 포트나이트를 접속하는 유저가 3억 5천만 명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하는 가상의 국가가 된 건데 새로운 게임이 등장하고 새로운 게 등장한 게 파티 로얄이라는 게 등장해요. 나는 거기서 그냥 내 캐릭터 꾸미는 게 좋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는 중립지대. 싸우지 말고 모입시다. 이 공간을 만들었어요. 파티 로얄이라는 거.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게 대박이 나죠. BTS. 네네네. 그 왼쪽에서는 힙합 가수죠. 트래비스 스캇. 아까 우리 퀴즈 이분이 풀었었죠. 제일 많이 회자가 됐던 게 바로 그거예요. 2020년도 4월 달에 콘서트를 온라인에서 진행을 했었던 거였었죠. 하겠다. 여기 몰린 관객 수가 2,770만 명이 모인 거죠. 와. 근데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가량을 벌었어요. 근데 보면 이분이 2019년에 코로나가 없었을 당시 오프라인 투어에서 벌어들인 돈을 얼마였었냐면은 170만 달러. 19억 정도 썼어요. 와. 가상세계가 나왔네? 대박이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돈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관심이 가는 거는 이게 돈이 되는 시장이구나. 그렇죠.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코로나로 사람들을 못 만나는데 생각을 바꾸니까 전 세계 유저들이 모이는 곳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가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이미 있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에. 예. 거기다 뭔가라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겠네. 그래서 BTS도 미공개 뮤직비디오 다이너마이트를 여기서 공개를 했고 계속 커머스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트나이트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포트나이트는 게임인가요? 그러게. 물어보니까 대표가 뭐라 그랬느냐? 포트나이트는 게임이 맞다. 게임이 맞는데 앞으로는 모르겠다. 뭔가 새로운 장르가 돼버렸네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버린 플랫폼. 거예요. 여기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일단 들어와라. 입장권은 무료다. 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마인크래프트. 저는 이게 형님 그냥 게임인데 이제는 이거 안 하고 그냥 숨바꼭질하고 마피아하고 그 안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그렇더라고. 맞아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버클리 대학에서 대학교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여기서 졸업식을 하는 겁니다. 여럿이 졸업식을 하면서 현실 세계랑 같이 연결해갖고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른쪽은 청와대거든요. 작년에 그렇네요. 청와대에서 어린아이들을 초대하는 행사가 있는데 못 하잖아요. 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역시 이걸 좋아하니까 여기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계속해서 여긴 내가 만들 수 있는 세상이야. 이걸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에 가치를 보고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회사를 이미 3조 원에 인수를 했어요. 자, 이제 이쪽 시장에서 아까 나왔던 회사가 다시 나와요. 로블록스. 로블록스. 예.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처음 나왔었을 때 국내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는 마인크래프트의 아류다.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비슷하니까. 뭐 아바타 같이. 예, 예. 근데 아니에요. 이게 먼저입니다.
로블록스라는 게임은 완전히 다른 게 여기 안에 들어간 미니 게임들이 잔뜩 있어요. 여기 안에서는 카레이싱을 즐길 수도 있고 네. RPG처럼 해결하는 게임들도 있고 서로 한정된 시간에 배틀로얄처럼 즐길 수도 있어요. 정말 수만 가지 게임을 또 즐길 수 있는 가상의 메타버스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 가상의 롯데월드 같은 거네요. 또 만들었어요. 어. 여기 유저가 1억 5천 명. 이 정도의 유저가 있고 주요 사용자들이 16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몰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만 하더라도 청소년의 절반은 로블록스를 즐길 수 있고 시간을 보니까 하루 평균 156분을 한답니다. 네. 그런데 유튜브가 54분이에요. 그리고 인스타가 35분, 페이스북 21분. 네. 자, 만약에 페이스북에 마크 주커버그라고 한다면 이걸 데이터를 보는 순간 긴장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애들이 페이스북 안 하는데 네. 인스타 54분밖에 안 하는데 2배 이상을 해 로블록스를 무조건 SNS다. 이쪽 게임 우리가 선점해야 돼. 이쪽 시장으로 그래서 가는 것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회사 한번 볼게요. 네. 제페토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페토. 이 회사도 원래 작년부터 이슈가 됐던 회사인데 네. 올해 메타버스 바람을 불고 나서 많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앱을 설치하고 자기 얼굴을 딱 사진 한번 찍게 되면은 나랑 어울리는 캐릭터를 만들어줘요. 우리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캐릭터 있어요. 옷 입혀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나오거든요. 남들이 보면 좀 그래요 좀. 옷을 사줘야 돼. 다른 사람들 만나러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없는 동작을 하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또 돈 주고 사야 돼요. 가장 기본은 그래서 아바타를 꾸미는 걸로 수익이 돼요. 여기다 또 게임 기능이 들어가요. 연애도 해요? 연애도 하죠. 제페토에서? 들어가면은요, 제페토에서 그 음성 기능이 켜져요. 끌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는 또 상대랑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유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모르는 이유가 전 세계 2억 명의 유저가 있습니다. 근데 해외가 90%예요. 그래서 국내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 두 가지를 연결시키시면 해외? 해외에 있는 10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한류. K-팝. 그쵸, K-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핑크가 여기서 버추얼 팬 사인을 했었어요. 블랙핑크 캐릭터들이 있는 거죠. 여기 가면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대. 사인을 받을 수 있대. 팬 사인에 4,600만 명이 몰린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빅히트, YG 다 투자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소셜 게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가상현실 게임이 나왔는데 가상현실 게임은 제가 짧게 얘기 드릴 겁니다. 왜냐면 가상현실 게임을 즐긴다? 방금 전에 달라지는 게 소셜 게임을 즐길 때 우린 뭐만 있으면 돼요? 그냥 기계만. 얘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태블릿 아니면 내 스마트폰. 이미 우린 기기를 샀어요. 근데 가상현실을 생각하는 순간에 복잡해져요. 우리는 VR을 즐기려면 이런 기기가 있어야 돼요. 네. 얼굴에 뒤집어 쓸 수 있는 것들. 애플 글래스나 구글 글래스가 진짜 안경처럼 나오면 뭔가 달라지겠다. 이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시장은 약간 애매한 시장. 그러니까 뒤에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가 모든 것들을 바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은 소셜 게임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각광을 좀 받고. 근데 이것도 생각해봐야 될 게 Z세대들이거든요. 그 이하에 있는 10대들, 지금의 30대, 40대, 50대들은 안 하잖아요. 이분들이 모이는 공간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가상의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소셜을 제공해 주는 게 있다면 이쪽은 우리가 지켜볼 만하다. 뭐 우리 같은 개개인들은 뭐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이 잘 될까 이걸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이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경험해 보면서 거기에 있는 문제점과 기회를 발견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방송 시간 기준으로 30분 만에 이렇게 막 압축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요. 혼란스러울 정도로 네. 새로운 미래네. 그 매트릭스 처음에 이제 그 네오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네. 지금. 지금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진짜 막 금시초문인 얘기도 있는데 이미 즐기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전 세계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해 주신 우리 이인복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기들 한 주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